네, 그러면은 컬렉션 타입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보다 먼저 코드를 갖고 놀아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와서요. 리절트는 잠깐 꺼놓고 여기서 봐보겠습니다. 하나씩 코딩해볼게요. 먼저 가수들 이름을 저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변수명 이름은 싱얼스라고 하고 여기에 뭐 첫 번째로 IU를 넣고 뭐 BTS 넣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 문자열에 대한 배열이 됩니다. 내부 값을 문자열로 갖고 있는 배열이 돼서 여기를 옵션 키 누르고 클릭해보면 이거의 타입은 이렇게 스트링 배열, 요 대괄호가 배열이라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라는 타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숫자에 대한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한번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옵션 키에서 눌러보면 얘는 숫자에 관한 배열이다, 인트에 관한 배열이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빈 배열을 만들고 싶을 때는 empty array를 만들고 싶을 땐 이때는 무조건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 타입을 다 안 써줬어요. 써도 되는데 안 써줬어요.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타입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타입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타입을 직접 명시해도 되고 아니면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빈 배열 만들 때 이렇게 쓰면은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이 배열이 지금 비어 있는데 어떤 타입에 관한 배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입 추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어떤 배열인지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만약에 스트링에 대한 배열일 거면 스트링 배열이라고 써주고, 아니면 얘가 만약에 인트에 대한 배열이면 이렇게 인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빈 배열의 경우에만 꼭 타입 주석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 배열 초기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번 섹션 마지막에서 또 한번 배열과 세트 그리고 딕셔너리의 빈 값을 초기화하는 걸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rray2라고 할게요. 얘는 예시가 스트링인데 저는 그냥 인트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야. 요 소괄호에 대한 거는 그 마지막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empty array 3는 array 배열의 int 타입을 이렇게 생성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제일 비슷해서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는 이번 섹션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열의 CRU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RUD는 영어로 Create, Read, Update, Delete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핵심 동작이 이 네 가지거든요. 그 자료의 값을 생성하고, 그리고 접근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해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삭제. 그래서 생성, 접근, 수정, 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이 배열에서 해볼게요. 먼저 이것도 지우고 이 예시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 과일에 대한 배열이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고, 이거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접근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게 CRUD 순서지만 저는 리드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드는 이 배열은 특이하게 이 첫 번째가 0번째예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변수는 어떤 공간이라고 설명했었죠. 그게 이제 메모리, 램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인데, 그 메모리 공간에서 0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만큼 떨어져 있고, 2만큼 떨어진 곳에 이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오프셋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츠라는 변수에 바로 시작할 때 0만큼 떨어져서 바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칸 떨어진 뒤에서 오렌지가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과에 접근하고 싶으면 let 애플은 이 프루트의 0번째 이렇게 대괄호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과가 여기에 추출이 돼서 이 변수에 담깁니다. 제가 출력해 볼게요. 애플 하면은 여기는 사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let lemon은 프루츠 두 번째, 그래서 print lemon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레몬이 잘 추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인 거 주의해서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있지 않은 거 unvalid item이라고 할게요. 프루츠 3번은 여기 없죠. 2번까지만 있죠.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unvalid item 하면은 얘는 index out of range라고 해서 이 배열 바깥에 있는 걸 접근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요소 추가하기 해볼게요. 여기에 값을 넣는 걸 해볼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맨 뒤에 추가하는 겁니다. 맨 뒤에 추가하는 건 fruits.append라고 해요. append에서 포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그러면은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fruits 세 번째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네, 그럼 포도가 이 마지막에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append는 무조건 배열의 마지막에 추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맨 앞에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insert를 쓰면 됩니다. fruits insert라고 쓰고 몇 번째 추가할 건지를 써줘야 돼요. 먼저 추가할 아이템은 수박인데 우리는 수박을 추가할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몇 번째 at을 써서 여기에 0번째면 맨 앞에 가는 거고 1이면은 4가 뒤에 가겠죠. 0번째, 1번째 여기 오렌지 앞에 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전체 배열을 추적해 볼게요. fruits 전체를 한번 추적해 보면, 네, 맨 처음에 사과고 오렌지 자리 첫 번째 수박이 추가됐기 때문에 요 사이, 사과랑 오렌지 사이에 수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렌지, 레몬, 그리고 아까 추가했던 포도가 잘 추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뒤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추가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써도 되잖아요. 맨 뒤에 추가하더라도. 근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이게 맨 뒤에 추가하는 게 좀 속도가 빠릅니다. 맨 앞에 추가하면은 이게 가운데 추가가 되면서 이 나머지 것들이 뒤로 하나씩 밀리면서 그 계산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 추가하는 거는 우리가 맨 뒤에 추가하고 뒤로 미룰 게 없기 때문에 좀 빨라서 이걸 별도의 메서드로 빼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값을 수정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값을 수정하는 건 리드랑 똑같아요. fruits 뭐 첫 번째에 있는 값이 지금 오렌지인데 이 오렌지를 변경할게요. 풋사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렌지를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접근했는데 수정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전체를 다 출력해 보면 원래 처음에 오렌지였던 값이 이렇게 풋사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봤고, 그럼 삭제하게 해볼게요. 삭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remove가 제일 기본적입니다. remove로 우리가 몇 번째 걸 지울 거냐가 있고, 그 다음에 remove first나 remove last로 이거랑 똑같은 건데 맨 첫 번째 거랑 맨 나중 거, 이 first는 0번째를 의미해요.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삭제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는 그냥 요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째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0번째 remove first는 0번째랑 똑같고 마지막은 몇 번째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remove last를 할 수 있고, remove all은 전체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fruits remove at을 써서 레몬 지워볼까요? 0번째, 1번째, 2번째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fruits하고 이거는 두 번째 원소 삭제 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봐보면 네, 레몬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uits remove first가 있다고 했죠? remove first 하면 맨 처음 거 이 사과를 삭제해줍니다. 이거는 0번째겠죠? first니까 0번째 원소 삭제 후 하고 fruits 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0번째가 삭제된 걸 볼 수 있고, fruits remove last 하면 마지막 원소 삭제 후 하고 fruits 하면 포도가 사라지겠죠? 네, 포도가 사라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ruits remove all은 다 지워버립니다. 하고 확인해보면 전부 삭제 후를 봐보면 네, 원소가 다 사라져서 이렇게 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조금 있는데 그 전에 요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맨 처음에 스킵했던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배열은 순서가 있는 값의 목록을 저장하는 컬렉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번째, 1번째, 2번째가 그 순서대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순서가 항상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렇게 실행하면 항상 결과가 이게 똑같아요. 0번째를 삭제한다고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 삭제할 때 무조건 레몬이 지워지지 이게 막 뒤섞여서 포도가 지워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열에 저장된 값들은 요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엘레먼트인데 요소라고도 하고 원소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원소가 입에 붙어서 원소라고 하는데 요소라고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 요소는 이제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갖습니다. 요소는 값을 의미하고 인덱스는 그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의 값이 사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요소는 요거고 그거의 값이 이제 오렌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인덱스는 그 순서를 의미하고 요소는 그 값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순서 보장이랑 인덱스 기반 접근을 설명드렸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단일 타입 같은 배열은 무조건 요 내부에 있는 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타입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면 전부 다 스트링,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인트면 전부 다 인트만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이 허용됩니다. 뒤에서 중복이 허용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합쳐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값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몬을 복사해서 이 뒤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값이
두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3개, 4개, 뭐 100개 다 상관없습니다. 요 앞에 있는 레몬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뒤에 있는 레몬이 남아있듯이 이렇게 레몬이 처음에 2개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RUD 배웠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좀 주요 쓰이는 메서드들을 봐볼게요. 메서드가 뭔지는 뒤에서 이제 타입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서드는 일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뭔가 기능을 처리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를 배워볼게요. 이거 지우고 첫 번째는 이 fruit count 개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rint fruit.count 하면 이 개수에 접근해서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처음에 삭제하기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렇게 5개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수는 0부터가 아니에요. 무조건 개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하나가 삭제가 됐으니까 fruit count를 하면은 얘는 4개가 되겠죠. 이 두 번째 원소가 삭제되니까 이렇게 4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ove all 전부 다 삭제한 뒤에는 fruit count가 0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0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isempty는 비어있는지 체크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지금 비우기 전을 봐볼게요. bear 비었니? 라고 해보고 여기에 fruit isempty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비우기 전이죠. remove all을 하기 전이니까 여기에는 bear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bear 비었니가 false예요. 왜냐면 지금 2개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bear을 다 지운 다음에 여기 remove all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비었니를 봐볼게요. bear 비었니? 하고 remove all 명령 후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fruit is empty 라고 치면은 이때는 true인 걸 볼 수 있습니다. bear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contains는 이 값을 이 bear이 갖고 있니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과를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print fruit contains 라고 하고 사과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갖고 있나요?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과를 갖고 있는 게 true다. 근데 만약에 사과를 지운 다음에 접근하면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특정 요소의 인덱스를 찾아줘요. 레몬이 몇 번째 있는지 뭐 사과가 몇 번째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볼게요. 좀 코드가 많아서 헷갈리니까 요 맨 처음에 봐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print 사과는 몇 번째 원소인가요? 라고 해서 fruit index 하고 of 라고 치고 요 사과 요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면은 얘가 몇 번째 원소인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과는 몇 번째 원소인가요? 하고 0번째라고 하는데 옵셔널로 감싸있는데 옵셔널은 뒤에서 옵셔널을 배울게요. 지금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0번째에 사과가 있다 라고 하고 지금 레몬이 2개 있잖아요. 레몬이 0, 1, 2번째도 있고 3, 4번째도 있잖아요. 2번째랑 4번째 있는데 이 레몬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복사해놓고 이번에는 레몬은 몇 번째 원소인가요? 하고 이걸 제가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는 레몬은 2번째 원소입니다 라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어브는 0번째, 1번째, 2번째 그리고 4번째도 있지만 제일 먼저 만나는 걸 출력해줍니다. 4번째도 있지만 2번째에서 먼저 만났기 때문에 출력해주는데 지금 여기 워닝이 뜨는데요. 인덱스 어브는 deprecated 되었다. deprecated가 이제 안 쓰이니까 너가 쓰지 않는 걸 추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first index of를 써라 라고 하는데 이거 apply 눌러볼게요. 그럼 first index of 요거를 쓰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문법은 인덱스인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혹 바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무시해도 되는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보다는 first index가 더 올바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강의하는 제가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네,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들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계에 따라서 배열을 만들어보고 뭐 추가도 해보고 리드 해보고 수정해보고 출력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거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따라서 해볼게요. 뉴진스, 아이브, 리세라핌 세 그룹의 이름을 담은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보세요. 변수명은 favorite groups라고 할게요. let favorite groups라고 하고 이거에 지금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이니까 똑같이 칠게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이라고 만들었고 그럼 1번은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1번에서 막히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 멈추고 한번 2, 3, 4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열에 맨 뒤에 에스파를 추가해보세요. 그럼 favorite groups 맨 뒤에 추가하는 건 뭐였죠? append 하고 에스파였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let으로 해가지고 let은 변형이 안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데 제가 추가를 해버려서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let을 쓰지 말고 바로 바꿔라 해서 이걸 눌러서 바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바꿔도 됩니다. 저는 눌러서 바꿀게요. 누르면 이게 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됐고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됐고 이게 출력을 해봐야 이게 변경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여기에 리절트 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닫아주고 네 처음에는 3개였는데 에스파가 잘 추가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인덱스에 있는 그룹의 이름을 출력해보세요. 출력 결과는 ive가 돼야겠죠? 프린트 1번째니까 favorite groups의 1번째 거 출력해보세요. 하면은 ive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0번째 인덱스 값을 블랙핑크로 수정하세요. 그러면은 favorite groups의 0번째 인덱스를 블랙핑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네, 이렇게 0번째가 블랙핑크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배열 전체를 출력해보세요. print favorite groups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이 블랙핑크가 되면서 ive, 르세라핌, 에스파가 잘 되고 배열의 전체 개수를 출력해보세요. print favorite groups count 하면은 총 4개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의 여러가지 문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한번 보시고 네, 배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